여러분은 병원 다녀오신 후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집에 와서 그것도 물어볼 걸 하면서 후회하신 적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빠르게 설명하시고 질문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뭘 물어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은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핵심 질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감기입니다 하면 그냥 감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감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성 감기인지 세균성 감기인지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계속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엔 그냥 기관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명을 물어보니 급성 기관지염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성 기관지염이면 완전히 다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영어로 된 정식 진단명도 함께 물어보세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거나 해외여행 중에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때도 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 개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주요 질환과 부차적인 질환을 구분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면서 고혈압도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병의 원인과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커요. 단순히 약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죠. 원인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인지 스트레스성인지 아니면 약물 부작용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헬리코박터균이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스트레스성이면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죠. 진행 과정도 꼭 물어보세요. 이 병이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화되나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평생 관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의 3대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신장, 눈,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니다. 많은 질환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항상 모든 옵션을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죠. 시간도 부족하고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하시거든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 치료의 경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술까지 여러 단계의 치료가 있어요. 지금 권하시는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각 치료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치료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비용 부분도 중요해요. 보험이 되는 치료와 안 되는 치료가 있으니까 이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예요. 약을 처방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약 때문인지 병이 악화된 건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약의 주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병원에 와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나요? 그리고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요. 지금 복용 중인 다른 약이나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유산균 제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리 물어봤으면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음식이나 음료와의 관계도 물어보세요. 이 약 복용 중에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가 있나요? 특히 술은 대부분의 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5번째 질문은 생활 습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 상태에 딱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식단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특별히 피해야 할 것이 있나요? 반대로 더 많이 먹으면 좋을 음식은 무엇인가요? 운동도 중요해요. 지금 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가요? 무릎이 안 좋으면 등산은 피해야 하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강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어요.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6번째는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나 진료가 있나요? 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놓치기 쉬워요. 오늘 받은 진료가 끝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적인 검사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다른 전문가 진료가 필요한지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뇨 진단을 받으면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유전적 요소가 있는 질환들은 가족 구성원들도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물어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마지막 7번째 질문은 다음 진료까지 어떤 점을 기록하거나 준비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약만 먹고 다음 진료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변화를 기록해두면 훨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혈압이나 혈당처럼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은 꾸준히 기록하는 게 좋아요. 증상 변화도 기록해야 해요. 복용하는 약의 효과나 부작용도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 가져와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나 복용 중인 다른 약의 리스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확한 진단명, 원인과 진행 과정, 치료 옵션, 약물 부작용, 생활 습관, 주의사항, 추가 검사나 진료, 그리고 기록해야 할 사항들이었죠. 이 질문들을 미리 메모해서 병원에 가시면 훨씬 알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이에요. 궁금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물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